네, 안녕하세요. 그 한국사 합격 후기 이제 남기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번 내용도 전기기사 앞서서 전기기사 그 공부 필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신 분들은 뭐 중복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냥 가볍게 보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한국사 설명을 하는 순서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간단한 전략이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서, 그러니까 이론서죠. 이론서를 한 2회독 정도 하고 갔었고요. 그리고 그리고 이 책 선정이 되게 중요한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그 이 찝어주는 그 이 한국사 책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책으로만 이제 선정을 해서 이해독을 하는 방향으로 아예 잡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을 그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, 약간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만 할 수 있게 이론이 모아진 그런 책으로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 선정을 이렇게 하고 이해독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.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따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최근 과년도 해서 이제 4회분 정도만 풀고 가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 이제 이론을 이해독하고 나서 기출 4회분을 풀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그 자신 있는 부분만 하는 거였죠. 근데 저는 그 이제 이과생이다 보니까 그 국사 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. 베이스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나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태조 왕건이나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도 조금씩 약간 듬성듬성 기억은 났었거든요. 그래서 잘은 이제 베이스 자체는 원래 없었지만 최대한 이제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봤던 기억을 최대한 끄집어서 좀 약간 그 공부하는데 약간 좀 살리는 스타일로 저는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, 그리고 뭔가 배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좀 있는 영화를 봤다거나 뭐 그런 단원들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. 예, 배경 지식이 있는 그런 단원들로만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이 부분적으로 공부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좀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
어느 범위까지 했냐,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고요. 그러니까 일부 범위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부실한데, 그 나머지 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기둥 찍기를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나로만 찍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맞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둥 찍기를 통해서 이 점수를 좀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둥 찍기 하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. 예. 그리고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. 일단 대략적인 그 방향은 저는 이렇게 해서 그 한국사 고급을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. 아마 그 1급이 아마 70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아마 4점 정도 이렇게 부족해서 그 2급으로 그 합격을 했었습니다. 그 몇 회독 정도 더 돌렸으면 뭐 1급이 됐었을 텐데,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2급으로 그냥 만족하고, 그냥 자격증, 그때는 이제 자격증만 있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2급이어도 저한테는 뭐 큰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뭐 서류 전형이나, 그래서 뭐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만족을 하고, 예, 그 1급은 뭐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, 이제 여기 그 제가 이제 책 선정한 걸 보면, 거기에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것 위주로만 해주는데, 이제 이 책 안에 이제 출제표가 있습니다. 이 출제표를 보시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한국사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, 이제 그러니까 잘못 썼네요. 예, 우리 역사의 형성. 거의 이거는 그냥 이제 고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. 그 막 이제 부여 옥저 동해 막 이런 거 나올 때 사만, 그때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게 한 이제 2.4개 정도 출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랑 이제 남북국 이제 성립과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결국에는 그 남북국, 그러니까 삼국 시대와 이제 남북국 시대에 관한 그 관련된 그런 문제가 이제 7.1개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려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고려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5.9개 정도라고 이 출제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. 그리고
제가 이걸 뭐 한 번에 보여드리면 뭐 좋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써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선의 성립과 발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조선 시대인데, 근데 이 조선 파트가 여기서는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6.1개고 여기서 또 조선이 또 있는데, 조선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조선 시대의 기록물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조선 사회의 변화라고 해서 여기에 이게 6개 정도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근대 국가의 수립 운동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그 이제 대한제국 나오고 막 그런 그때입니다. 이제 국제적으로 뭔가 질서가 흔들리는 변동이 있는, 그러니까 거의 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가 이제 6.8개라고 나와 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일제 이제 일제 시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7.4개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뭐 임시정부 뭐 수립하고 이제 막 이제 막 뭐 이렇게 김영삼 나오고 막 막 대통령들 나올 때 뭐 그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한 10개 정도라고 나와 있고, 그 다음에는 이게 부록이라고 뭐 있는데 이게 그 예술 뭐 이렇게 예술 문화 뭐 이렇게 유적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한 3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출제표가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그래도 이 고조선이랑 옥저동해 이쪽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기도 했었고, 원래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이 고려 조선 삼국 아니면 뭐 이렇게 고조선 뭐 고조선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삼국 고려 조선 이쪽은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친숙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기억이 대충은 좀 이렇게 있다고, 좀 기억이 대충 난다고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쪽은 무조건 했었고요. 그리고 이 고조선 처음에 국사 공부할 때 열심히 좀, 누구나 이제 처음엔 좀 열심히 하잖아요. 그래서 이쪽 부분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제 근대를 할 것인지 일제를 할 것인지 대한민국 현대를 할 것인지 생각을 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어 일제나 이 현대 쪽은 좀 전혀 좀 너무 외울 것도 많고 너무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여기를 그냥 안 했어요. 그냥. 그리고 이 부록도 사실 그냥 안 했어요. 이것도 너무 너무 헷갈려요. 그 막 이제 예술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각 시대마다 그 예술품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헷갈렸어요. 그러니까 시대도 일부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욱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
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근대 국가까지 이제 여유가 되면 하자라는 식으로 갔었고,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했었어요. 그렇게 되면 어 이게 총 문제가 이게 총 문제가 50문제인데, 제가 아마 여기서 이제 한 35개 정도를 아마 공부를 한 걸 거예요. 그래서 이 35개를 약간 완벽히 하자라는 마인드였고, 이 나머지 이 막 그 뭐 15개 정도, 뭐 15개는 어떻게 할 거냐, 그냥 이제 기둥을 찍는 거예요. 기둥 찍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하면 그래도 이 기둥 찍기를 하면 여기 15개 중에 몇 개가 맞아요. 그래서 몇 개가 맞거든요. 그리고 그 객관식 그 보기 개수를 이제 맞추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 맞추게 돼 있어요. 1번, 2번, 3번, 4번 이러면 이게 다 이렇게 고르게 나오게끔 개수가 맞춰져 있어요. 총 문제 개수만큼. 그래서 그 많이 안 나온 이 35개 중에 많이 안 나온 그 보기 개수로 찍으시면 돼요. 기둥을. 그러면 이 15개 중에 좀 맞을 수가 있어요, 많이. 그래도. 그러니까 뭐 4, 5개를 맞는다든지 뭐 3개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플러스,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뭐 0개가 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뭐 3개, 4개 이상을 플러스 해서 더 가져가고 싶다. 그러니까 그러고 싶으면 이제 기둥 찍기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이제 플러스 3개, 4개 해서 더 가져가는 거였는데, 제가 이제 여기 35개에 대해서 완벽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실수가 났어요. 여기서 좀 실수가 나오고, 이 실수에 대해서 이 3, 4개가 좀 만회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냥 점수 자체가 딱 이제 66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. 이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, 제 설명은 이 부분적인 걸로 하는 거는 여기까지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둥찍기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. 만약에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제 영상 중에 이제 전기기사 필기 이 시험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를 하면 이 기둥찍기가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,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여기까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